우리 전우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한국 시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회사들을 찾지 범위 자체를 한국 관점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계 관점에서 필요한 회사들이 무엇이냐.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네. 저는 내년부터는 지수를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저희 채널이 8월에 시작하고 이제 12월 말이 돼서 연도로는 이제 한 해, 기간으로는 6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 한 번도 초대 손님이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너무 적당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를 이 세계에 끌고 오신 우리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을 저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십니까? 네네네. 네. 그 유튜브 오종태의 투자법법 네. 열심히 보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은 대표님께 어떤 해입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한 해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HS 아카데미라는 법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새끼 같기도 하고 네. 이걸 잘 어떻게 키워볼까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일단은 한 1, 2년 정도는 확실하게 안 망하고 갈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더 길게 네. 한 10년, 20년까지 안 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고민들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유는 띈 건가요? 지금 상태가? 모유는 이제 살짝 이제 걷는 정도. 걷는 정도. 걷는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걷는 정도. 빨리 올라왔네요. 네, 네. 되게 우량아인 상태의 HS 아카데미의 현황을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 첫 게스트인 우리 이효석 대표님과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경제적인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의 변화가 큰 두 가지가 현상이 가장 세서 그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단어를 하나를 좀 섞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의 테크 기업을 많이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다.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팔런티어의 CEO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페이팔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상징성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트럼프라는 이 캐릭터가 세상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취임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이 용어를 트럼프 마피아라는 말로 바꿔서 트럼프 마피아. 이 과학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정치적인 부분의 영역이 합쳐지는 이 현상이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 트럼프 마피아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뭐 참 오 이사님 앞에서 제가 뭐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편하게 한번 얘기를 아니 오히려 그냥 더 편하게 네. 그냥 한 소설 한번 써오죠. 뭐 그냥 소설이니까. 그쵸. 이거는 하나의 이 관점? 주제 자체가 네. 그냥 아예 소설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트럼프 마피아라고 표현해 주는 뭐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이쪽으로 권력이 이동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거죠. 잡은 거죠.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확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확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잃었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너무 구체화시키면 이제 음모론으로 막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음모론도 가더라도 괜찮아요. 뭐 소설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잃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잃었을 때는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권력을 잃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 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뭐 총에 맞은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한테 이렇게 몰표를 줬을까? 네. 저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몰표까지 이렇게 줬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백인들이 제조업이 없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졌다. 네. 뭐 자살률이 올라갈 정도니 이게 보통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진짜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관점이네요. 중국을 네. 그냥 보통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게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과학 기술은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오다 보면서 이제 책을 하나 읽다 왔는데 그 책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의 군인들이 그 비만 혹은 과체중의 비중이 굉장히 3분의 1이 높죠. 네. 되게 넘어요. 그래서 비만이 이미 2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나라 군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 내에서 아니 그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전 미국의 상무장관이었죠.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막 안 주고 엔비디아 칩을 안 줘가지고 어떻게든 얘네들 못하게 막았는데 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어차피 얘네들 이유비 없어도 네. 이유비 없는데 뭐 산에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네. 별짓을 다 하고 뭔 짓을 해서라도 얘네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미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 전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을 잡아 당길 수는 없다. 네.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AI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지금 중국이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안 넘어지려면은 내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도록 들어섰다라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마피아, 혹은 페이팔 마피아라는 현상으로 보여진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가 트럼프 마피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페이팔 마피아라는 것에서 먼저 왔고 페이팔의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인물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제로 투 원이라는 맞아요. 책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경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노폴리 독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독점이라는 현상에 지금 둘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둘 중에 한 명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 독점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더 앞서간다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들렸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한쪽은 민주주의고 한쪽은 그 공산주의나 이런 쪽이라면 지금 현재 전체주의, 공산주의보다는 전체주의라고 할게요. 네. 전체주의 쪽에서 이 과학을 그냥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네. 방식을 조금 전에 뭐 산을 깎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그렇죠. 근데 이쪽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차이가 중국이 더 우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적인 우위는 아닌데 반칙을 쓰는 거는 반칙을. 반칙왕이니까 반칙을 얼마든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 제가 뭐 잘하지 못하지만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중국은 무한 맵에서 네네네. 그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래? 위안화 네. 얼마 필요하냐? 네네네. 보조금을 얼마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칙인 거죠. 근데 반칙의 끝판왕인 거고. 네. 근데 여기는 네. 반칙을 쓰긴 쓰고 지금 점점 노골화되고 있긴 하지만 네. 눈치를 보면서 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긴 반칙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나 정치 제도가 네. 그 나라가 망하느냐 잘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책을 쓰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면 혹시
그냥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중국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졌으면 좋겠고, 네네. 이게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그 얘기는 알렉스 카프가 얘기하고 있는 웨스턴 밸류가 자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응원하는 있다는 마음으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생각이시네요. 너무 이게 지금 중국이 네. 반칙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지금 그 반칙은 역사를 좀 길게 가보면 미국도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 대해서 반칙을 썼고 영국도 그 전에 스페인에 대해서 반칙을 썼고 그렇죠. 뭐 중국 안에서는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 나라들끼리 뭐 진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등 자기들끼리 썼고 그건 계속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렇죠. 반칙이 네. 그러니까 노골화 되냐 네. 아니냐의 차이지. 네. 그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네. 그럼 그게 지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점점 그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보조금을 막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6년부터 얼마 줬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럼 당연히 더 줬겠죠. 그러겠죠. 얼마를 줬는지는 몰라요. 네네. 근데 이걸 보고 미국에서 계속 주지 말라고 하다가 지들이 막 줘버려. 네. 그래놓고 이제 그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면이 저는 이게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이나 가는 방향이 보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와 상대적인 우위를 같이 갖고 있는 상태로 많이들 보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의견보다는 미국이 매우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뷰를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방식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중국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미국도 그 방식을 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비슷해진 것만으로는 비슷한 데까지는 갈 수 있는데 비슷한 걸로 상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국은 그 차이점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무엇인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대비 이제 미국의 우위는 네. 여기는 이제 무한 맵이라서 네. 필요한데 그냥 돈을 꽂아주는 거긴 한데 여기는 돈의 속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의 속도라는 얘기는 여기는 그냥 돈이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브로드컴이 이번에 이야기할 때 네. AI 이야기를 하면서 네. AI ASIC 반도체 쪽으로 아마 2027년까지 900억 달러가 투자될 것 같다. 우리 매출 그 정도 할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그 빅테크들이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도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네. 돈이 돌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6%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 금리가 더 낮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계속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용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사실 중국 정부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싼 금리로 빌려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네. 근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의 차이이면서 돈이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체가 과학과 정치의 합친 힘을 얘기를 처음에 주제로 트럼프 마피아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 용어에 맞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경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자신감이라 이 표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구 때려서 기술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는. 그러다 보면 걔네가 지금 밖에서 무언가를 수출하고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탈세계화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전체에 봤을 때의 경제적인 자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투자를 그쪽에다가 마구잡이로 무한맵처럼 해주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는 자원을 뺏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나 기존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는 못 주고 이쪽에다가 배분하느라고 배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안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전략적인 전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미국은 금리가 높다고 하셨지만 지금 금리가 높은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현재 패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 미국은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중국은 그 숙제가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부담감이 적을 거잖아요. 그쵸. 그 숙제를 더 큰 걸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잘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숙제를 점점 만들면서 가고 있는. 그쵸.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말씀하셨던 긴장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그럴 수 미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이제 선생님이 야, 니네 말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고. 네. 깽판 치는 건 쉽죠. 그렇죠. 애들이 그냥 야 그러면서 막 깽판 치는 건 쉽죠. 깽판 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막 해가지고 막 뭐 미국한테 대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군사적 그리고 달러라는 그런 패권, 뭐 기술 패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과정이 이제 우리는 미국 주식이 상승이라는 혹은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은 AI가 훨씬 더 중요성이 맞아요. 더 큰 거 아닐까 싶고 맞아요. 그 부분이 최근에 발표한 오픈 AI에서 O1에서 O3로 맞아요. 발표된 내용들이 너무 놀라운 부분이 많았고 맞아요. 특히 O3 미니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능력 향상치를 둘 다 가진 거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네. O1에서 O3로 갔잖아요. 네. O2가 빠져 있어요. 오투가 뭐 어디 다른 뭐 회사 여기 있잖아요. 오투? 아, 그래서 빠진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오투. 영국의 통신사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투 때문일 수 있다. 네네네.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그 AI에 대한 그 포커스를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채나 지금 현재 따른 중국 대비 열의는 없어요. 네. 근데 부담감이 더 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의 더 강한 돌파구에 대한 집중력, 그게 AI에 대한 미국의 집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최근 구글의 행보는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AI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구글의 독과점 문제가 요즘 기사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독과점 문제를 구글한테 신경 쓰게 해서 AI의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나 귀찮게 하는 일을 과연 만들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그 바지끄댕이를 잡아당길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네. 열어주고 이런 이제 분위기지. 네. 너 뭐 나한테 뭐 보조금 안 줬지, 그러니까 정치공금 안 줬더라. 삐지고 이럴 때가 아닌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패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그 전부터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때문에 더 흔들린다. 라는 얘기를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무역을 쓸수록, 그러니까 그 교역량이 줄어들수록 세계화가 덜 될수록 달러를 쓰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 달러 패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제재를 무역 제재든 금융 제재든 하면 할수록 얘는 삐진 애들이 달러를 그 외환 보유고로 안 하면 안 할수록 달러 패권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로 계속 가면 달러 패권은 약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크립토 월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주시는 거 저도 뭐 늘 보니까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그 관점에서는 핵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라는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 전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높이는 부분 등등 한 3-4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제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을 30년 연장시켜주기 위한 보관이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네덜란드부터 영국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이제 그 화폐가 가치가 푹푹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그 뭐죠? 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한번 푹 꺼지고 그다음에 70년대 한번 푹 꺼지고.
사실은 70년대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금도 없으면서 했으니까 그렇죠.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네. 야, 기가 막히게 이걸 또 이렇게 되짚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야, 이제 뭐 원유는 이걸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금리를 올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지켜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죠. 물론 기적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또 한번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달러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것을 통해 이제 그 달러 기반으로만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 네. 리얼 월드에서는 위안화도 조금, 뭐 유로화도 조금, 엔화도 조금 있지만 이 세계는 그냥 달러만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달러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파킹되어 있는 돈, 이걸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이제 20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네. 200 빌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킹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예금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원래는 은행에다 예금을 300조 원을 하면 대출은 300조가 아니고 3,000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안 가져오면 뭐 빌려줘도 되니까 이제 네. 뱅크런만 안 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0조라는 지금 그 탄약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금괴가. 리저브라고 금처럼 하죠. 리저브. 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제가 이렇게 커질 수 있고, 이 크립토 월드가 커지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돈이 더 파킹될수록 요건 또 이제 미국 국채를 사라고 해놨으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그 크립토 월드가 커지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미국 국익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를 듣다가 저 이 생각을 처음 들었는데,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석탄을 계속 쓰다가 석유가 처음으로 발견이 되고 1차 세계대전까지는 아직 그게 주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가 그렇죠. 1차, 2차 대전 사이에 이제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석유의 시대가 됐고, 그 석유의 시대의 첫 가장 큰 전쟁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쵸. 체계 강제가 됐잖아요. 강제가 된 이후에 미국은 금이 아닌, 금 빼고 석유와 달러를 엮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때랑 동일한 과정으로 하나를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제는 또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석유를 데이터로 교체하고, 그리고 그때 달러를 끼워 넣었던 거를 코인을 연결된 그 그쵸. 방식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금을 버렸듯이 나중에는 달러는 어차피 망가질 거가 된다고 하면 30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금이 가졌던 모양새가 달러의 모양새처럼 되면 그때의 비슷한 삼각 구조를 지금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30년 연장이 동일 구조의 반복. 그러면 이거는 매우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했던 옛날에 일을 했던 거를 옛날에 또 또 하고 반복. 있는 얘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맨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되나? 요새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데 너무 길어지면 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에 오릅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어떻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트럼프랑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약간 그 편향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오종태 이사님 이제 유튜브 채널도 네. 더 커지려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선배로서 네. 조언을 선배님. 좀 드리자면, 네. 사실 너무 퀄리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컨텐츠의 가치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컨텐츠의 퀄리티, 질이 좋은 거, 이것도 중요한데, 곱하기, 네. 멀리 보내기. 네. 두 가지 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 거 곱하기 멀리 보내기예요. 네. 네. 컨텐츠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좀 더 까부셔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웃겨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멀리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 보면 멀리 보내기에 최고 단위다. 멀리 보내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트윗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얘가 전 세계인들이 나의 트윗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막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보면 멀리 보내기에 집중하는 사람처럼만 보이니까 네네네. 이 사람의 진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놓쳤던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멀리 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니까 쟤는 뭐 하는 거지? 뭐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진 면모나 진짜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를 아는 게 일단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생각을 아는 게. 네. 근데 앞서 서두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도 결국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애국심에 호소를 해야 될 정도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라고 본다면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기존의 답안지는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주가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이미 한번 시세가 쭉 났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임기 내내 4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답안지는 나왔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네. 싸움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이에 웃길 수 있는 것은 이효석 대표님이나 저나 네. DNA에 유전자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유전자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이런 거죠. 이제 저나 오종태 이사님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처럼 네. 멀리 보내기가 너무 부각돼서 네.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거를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왜냐면 이게 써야 너무 된다. 작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작기 둘 다 때문에. 중요해서. 네. 네. 둘 다 중요해서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웃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세상이 되게 복잡해졌는데 말 그대로 복잡한 세상에 트럼프라는 인물과 과학이라는 것의 발전과 패권과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이 화폐에 대한 그 권력 싸움과 등등 너무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나 이런 것들처럼 복잡한 상황이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잡는 부분과 그 넓은 범위를 이해하는 두 개가 동시에 돼야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그에 대한 우리가 행동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많은 여러 가지들을 잡아내는데 우리 이효석 대표님이 늘 HS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이 티셔츠를 우리 선물 받았는데 HS 아카데미의 티셔츠입니다. 네, 인테그리티, 진실성인가요? 네네. 네, 진실성이 있는 부분들의 중심을 잡고 넓이를 넓혀가는데 저희 후배인 제가 오투 채널이 우리 대표님 채널을 쫓아가면서 잘 따라가면서 많은 부분을 웃기는 것까지는 제가 이 친구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제가 이효석 대표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마피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우리 스페셜 게스트 2부로는 2024년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한 전망을 우리 소중한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24년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24년은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네. 얘기했던 그 화두가 있었는데 네. 스테이 AI하고 해지 위드 비트코인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너무 맞았어요. 너무 맞아. 네, 아주 좋은 너무 의견으로 맞아가지고 네, 이거 네. 좀 걱정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올해는 너무 잘 맞춰가지고 꼭지 친 건가? 내년에는 못 맞추면 어떠나 네, 기대치는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이 현상이 또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AI라는 이 키워드가 네. 뭐 당연히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키워드가 갖는 상징성이 그러니까 AI가 계속되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아니고 그냥 초양극화 혹은 초초초 양극화 막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죠. 가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늘 이제 미국만 좋아, 뭐 근데 왜 우리는 안 좋아 이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만 좋고 미국 외에 다 안 좋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매년 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올해는 미국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아닌 것 같아.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제가 알기로 2008년 이후로 매년 나왔는데 네. 한 번도 미국이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2017년에 딱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좋았고, 그 정도는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2024년에 2025년은 좀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3년에 네. 2023년 10월 달이 정확하게 이 자산의 랠리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2023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때 이제 그 엔화 네. 150엔 넘는다고 금요일 밤에 네. 그 일본의 공무원들이 퇴근했다가 들어와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네. 막아내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제 닉 티미러스 기자가, 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50bp씩 막막 올리다가 이제 25로 좀 속도를 줄일까? 네. 그 얘기가 시작돼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차트를 잘 모르지만 차트를 선을 그려보면 네. 2023년 10월부터 네. 2024년 10월까지 첫 한 해에는 주가가 이런 각도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3년 말부터 네. 올해까지는 약간 요런 각도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 3년 동안 지속된다고 했을 때 각도가 여기, 그다음에 약간 요런 각도가 네.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지막 그래서 그날 밤 저한테 끝에가 메신저를 보내셨었죠. 그러니까 끝에 뭔가 이사가 달라졌다.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래서 네. 2025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괜찮은데, 요런 만약에 저의 예상대로, 혹시 뭐 네. 틀릴 수도 있지만 2025년에 이런 각도가 나온다. 네. 근데 그때는 따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좀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산으로 친다면 미국의 집중화된 현상이 1분홍선에서 10분홍선까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있다고 6, 7 보시면 정도? 6, 오지 7 정도로 않을까요? 보시면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마지막이 제일 또 화려하게, 화려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화려함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남아있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 우위라는 부분은 매년 의심을 받았지만 지속됐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지금 글로벌 자금의 동향이 미국으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지만 한 각도가 이 정도로 집중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미국의 주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휘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미국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 각도가 휘어 올라가고 있어서 2024년 12월 달에 지금 들어온 자금이 미국으로 쏠린 자금은 기존보다 여기서 여기를 온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그림의 모양이 비슷해졌어요. 그것은 혹시 6부보다는 약간 한 7, 8부 이 정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매달. 네. 거기에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네. 거 나와요. 역대 최저, 거의 그렇겠죠. 역대 최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흥분 상태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서학개미도 다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보면 네. 이제 미국이 더 살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열인 것도 맞고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아직 좀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이제 고점과 저점 맞추는 걸 생각해 보면 네. 현금 비중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 저점인 것 같다라는 이제 논리, 혹은 현금 비중이 너무 없는데 이거 고점인 것 같다는 네. 논리를 비교해 보면 네. 저는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그냥 주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현금 비중을 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 네. 현금 비중이 높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높았을 때 고점을 판독한다, 이거는 잘 맞는 건데 네. 요거는 잘 안 맞아요. 낮을 수 있어. 낮은 게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유동성이 적어서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끙끙대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국의 그냥 그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매우 이건 낮죠.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열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과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느끼면 불편한 감이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불편한 감이라는 것이 약간의 장기적으로 더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게 여전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그런 불편함을 뭔가의 그쵸. 핑계로 조정을 만들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러한 과정은 시장들은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것이 혹시 취임식을 어. 그러한 이벤트로 활용할 확률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취임식, 전에 뭐, 그냥 뭐, 생각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취임하고 나서 네. 조가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 전과 후에, 네. 전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영역이라면, 네. 실제로 이제 취임하고 나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얘네 말한 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네. 하면서 이제 좀, 주가의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좀, 둔탁한 흐름, 소위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산타 랠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1월이라고 하면은 사실 통계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제뉴어리 이펙트라는 말을 여전히 기사에서는 많이 쓰고 맞아요. 그럼 2월은 뭐 없나요? 2월은 잘 모르겠네요. 2월은 잘 얘기가 네, 없죠. 네. 그러면 1월 12월, 말이 1월. 1월 말이 취임식이기 때문에 네. 2월에는 그런 말도 없고 어, 취임식을 한 이후에 뭔가 발표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돼서 그렇죠. 그것을 해석하는 구간이 2월 달에 만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겹칠 텐데 맞아요. 그러한 부분에 좀 약간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을 좀 생각을 할 필요는 네, 있다라는 네. 정도의 생각, 네. 방향성의 변동은 네, 네.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연초는 그렇게 보시면 국내는 어떻게 할까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안 좋은데 이걸 제가 얼마나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가 고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안 네.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있었던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중국이 그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내년에도 더 노골적으로 지금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안 4분기 좋지. 실적 안 좋아요. 네. 근데도 올해는 더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년 1월 달, 1월 2일이 되면 이제 회장님이 나가서 앞에 한 말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다 뭐 비상 경영 포함해가지고 막 그런 안 좋은 전망들을 내놓을 것도 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런 거죠. 환율이 지금도 오늘도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거랑 그냥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수출 회사들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 회사들은 왜 이렇게 왜 좋아? 이렇게 좋아? 이럴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불닭 라면을 안 먹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요. 우리 화장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경동나비행 같은 회사들도 수출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도 잘 팔려요. 그냥 네. 계속 잘 팔리는데 환율 계산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렸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초에는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수출주 여기서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닌데 네. 국내에서도 지금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회로 보고 있는 게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조선주를 좋게 보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조선주를 우리가 지금 왜 좋게 보고 있고 조선의 조선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왜 조선을 보냐? 그럼 일단 뭐 트럼프가 예뻐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선이나 컨테이너선에서는 막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LNG 가스선이라는 그 특화선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간다.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하이닉스의 반도체 지금 중국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결코. 그렇죠. 그런데 HBM에서는 잘 나간다. 이런 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그냥 HBM 얘기할 때 그 또 HBM 얘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좀 다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주는 HBM이 아니고 이제는 브로드컴이 주는 딴 데서 HBM이 주는,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추론의 영역에서는 그 HBM이까지 필요하냐? 뭐 그냥 적당한 거 써. 이런 분위기였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추론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포지셔닝이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에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지만 네.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전 회에서 O3 미니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효용성과 능력이 같이 사양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O3 미니 같은 효율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추론 쪽에서 많이 나타나면 우리가 2024년 지금에 네. 생각하면서 25년, 20년, 27년 쭉 직선을 많이 그렸잖아요. 좋아지는 쪽으로. 네네. 그랬을 때 그래서 전력도 엄청나게 필요할 거야. 라는 부분, 그 다음에 HBM도 엄청나게 필요할 거야. 그렇죠. 했던 부분이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추정치보다는 그거보다는 약간 덜 필요해.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것만큼은 안 필요해.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론으로 가면 이제 뭐 아마 이제 보시는 분은 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네. 비유로 설명드리면 네. 그러니까 학습하고 추론의 영역이 좀 다른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수능 보시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서 학습한다고 시험을 잘 보지 않죠. 그렇죠. 그건 어차피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아이들이 직접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추론을 해봐야.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해봐야 학습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을 숙고의 시간으로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뤘어야 시험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AI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습을 충분히 하면 네. 데이터 때려 받고 컴퓨팅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추론은 그냥 금방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하면 답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브로드컴에 놀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추론이 이게 장난 아닌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데 네. 이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HBM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브로드컴도 하이닉스한테 좀 줘라고 얘기하니까 하이닉스가 나 엔비디아 때문에 바빠서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좀 줘라고 하면서 그 협상이 진행됐을 텐데 네. 그럼 협상의 우위가 누가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놀랍게도 네. 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그 빅테크의 반열에 들어간 브로드컴에게도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의리라라는 네. 얘기는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마이크론은 잘 못하나요? 하이닉스가 하는 부분을? 마이크론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HBM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HBM이라는 거는 맞춤형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맞춤형 반도체이다 보니 네. 고객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엔비디아 옆에 가서 그 고객님 이렇게 해드릴까요? 팔이 좀 짧아요? 길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보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이 노하우는 하이닉스한테만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여기를 점프해서 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점프를 누가 시켜주나요? 이걸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TSMC가 처음에 애플과 손을 잡은 이후로 파운드리에서 그냥 쭉 나가버렸던 거랑 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을 잡아놓으면 네. 그 고객이 주는 그런 노하우나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특허를 같이 보유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네. 이게 계속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2024년 말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 전우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한국 시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회사들을 찾지 한국 안에서 뭐 좋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범위 자체를 한국 관점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계 관점에서 필요한 회사들이 무엇이냐. 네. 거기에는 K컬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하이닉스도 한국에서만 조선 업종도 한국에서만 네.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겹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관점이.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에서 이제 그 파월이 얼굴 싹 이게 바뀌어가지고 정색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고요. 근데 깜짝 놀란 정도가 좀 과도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로 FOMC 그 있었던 날에는 거의 그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하나도 없을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에 금리를 딱 한 번 정도 인하할 거라는 것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OMC 회의가 주식시장에 더 안 좋은 악재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4% 이상 올라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좀 충격 많이 받겠죠. 그럴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도 4.6%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미국에 있는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때를 보면은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줘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전고점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전 고점은 이제 4.7%가 한 번 있고요. 좀 더 멀리 보면 5%가 있거든요. 그래서 4.7%, 5%를 기준으로 놓고 10년물 금리가 그것을 올라갈 때마다 아마 덜컹덜컹 거리는 일들은 있을 것 같고 진짜 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도 있지만 미국의 부채에 대한 걱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 조정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툭 건드면 이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일 때 그럴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제가 이효석 대표님 채널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의도라는 것이 중요한 지금 시장이다. 의도가 어떤 의도냐? 파월과 옐런 의장이 지금 현재 재선을 민주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시장에 반영되고 그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올 여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은 그 의도라는 부분이 단어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가 바뀌었어요. 파월이 지금 이제는 기존에는 개입자의 입장에서 하던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방관자의 입장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번 회의에.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에서 많은 부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부서에 있는데 회사 임원이 정말 마음에 들고 뭔가 약점이 있지만 내가 커버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임원이 바뀌었어요. 임원이 바뀌었는데 XXX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 하시겠어요?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일하는 것처럼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저는 약간 요번에 파월의 모습에서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어떤 상황이 안 좋은 게 발생하면 파월은 어쩔 수 없이 정책 결정은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멘트를 통해서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을 커버 치려는 한마디로 노력을 많이 했고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좋은 걸 잘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플러스 값을 키우거나 마이너스 값을 줄이려는 태도를 취했어요. 근데 이번 회의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회의에도 이제 방관자로 모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작년처럼 2024년처럼 그러한 모습을 안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FOMC에서 나오는 현상이 시장에 도움이 될 확률을 24년보다 25년은 줄여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오종태 이사님한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보시는 그 전우님들한테는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떤?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음. 그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수는 사는 거 아니야. 음. 지수 사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똘똘한 애들만 사는 거야. 네. 네. 라는 거 있지만 네. 저는 내년부터는 지수를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애국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요. 음. 약간 이거는 음. 캠페인스럽게 아, 캠페인. 캠페인스럽게 아니 옛날에- 이사님 같은 분 세이브 코스피 세이브 해야 될 코스피, 때인 거예요. 아, 세이브 진짜로. 코스피 다시 안 그러, 제2탄인가요? 네, 아니 안 그러면은 네. 아니 아무도 코스피 안 살 것 같아. 네. 그래서 코스피가 안 오를 것 같지만 지수는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안 좋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돈을 투자하진 않겠지만 네. 일부라도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같이 하자고 옆에 네. 사람한테 끄집어 다니는. 아, 네. 그러니까 전우님들 하지 마세요. 전우님들은 아니, 잘 왜, 되는 왜요? 것만 하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꼭 이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는 네. 국회에 가서도 막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네. 코스피 지수 무조건 사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네. 그게 너무 지금 필요할 때 아닌가. 아, 저는 정말 그 코스피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월급을 코스피 맞아. ETF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코스피 ETF 개수로 예, 줘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개수로 줘야 된다고 개수로 줘야 생각해요. 예. 이 사람들이 코스피 예.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해관계를 맞춰야 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우리도 그래서 우리 전후회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는 벤치마크를 정했어요. 벤치마크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 다 설문을 같이 해서 그래서 60%에 대해서 미국 주식, 35%에 대해서 한국 주식, 나머지 5%에서 다른 나라 시장 비중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후에는 계속 한국 주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놓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전에도 세이브 코스피 하셨으면 이번에 그 이수페스타시스 공시가 나왔는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부의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는 듯한 네. 그러한 행동들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를 그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그 내년의 행동에는 이 기대를 포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넣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할까봐 속상할까봐.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한두 번이 아니어서. 속상할까봐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기대는 안 대신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바램은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코스피를 산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도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상법 네. 개정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됐을 때 이제 주가의 상승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거를 뭐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근데 저는 약간 그 이호석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제가 기대가 살짝 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대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현상을 파악했을 때 네.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들도 이 기존의 지도층이 가던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에 동의하지 반작용이죠.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맞아요. 저는 올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분들이 사회 이슈와 정치 이슈에 이제는 전보다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등등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목소리가 이제는 전달되는 것이 글로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맞아요. 우리도 예외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 저희는 발랄하고 사람들이 와, 한국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라는 것에 놀라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가 AI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처럼 어떠한 사회가 놀라움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저는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그런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트렌드가 합쳐진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살짝 네. 뭐 기대할 수 되지 있을 것 않을까?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자 사회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 저희는 투자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뭐 어떠한 사회 이슈, 정치 이슈 각각에 있는 분들이 학계에 계신 분들 등등 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좋은 흐름들의 에너지를 사회가 발전하는 쪽으로 잘 썼으면 하고 그게 이 대표님의 한국 주식 투자의 좋은 성과로 네, 기여가 그렇죠.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안 좋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안 좋은지 알지만 네. 그래도 코스피를 살리기 위해서 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떤 분이 이 얘기한 게 되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치입니다. 음. 이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걸 극복한다. 맞아요. 이게 IMF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금모으기도 그랬었는데, 하고, 금모으기도 했었고, 국채 보상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보면, 했었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도 예. 우리 코스피라는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낮은 구간 쪽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경제적 국난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취미 중에 하나로 또 추구하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대표님의 그 방향성이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말 별로 우리 안 좋아하지만 그때 내가 그랬잖아라고 어. 이 영상을 가지고 맞아요. 얘기하는 날이 어. 올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망하거나 아니면 AI로 크게 전환되는 그런 세계 경제 하에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역할이 되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팩트인 거고 네.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적당히 잘 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길 네. 네. 환율도 그렇고요. 네.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제 저도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하기 좀 지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그래서 좀 희망을 얘기를 해볼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우리가 그 투자는 못하더라도 트레이딩 바이는 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 의견할 때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전략을 하셨지만 트레이딩 바이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해하면 이게 될까요? 투자는 원래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좀 감정에 이거 휘둘려 애국심에 지금 뭔가 네, 네. 축구 대표 선수 응원하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게 웃긴데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지만 개인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기적인 존재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잘 못 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늘 개인의 비중이 30, 사회의 비중이 70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효석 대표님의 그런 그 생각 방식과 그 응원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지금은 좀 봐야 될 때다. 저는 이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성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양쪽을 다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두 가치를 다 동시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고 대표님의 2025년의 활동은 그 방향성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많이 응원하고 네.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후배지만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전후의 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 전후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효친님과 전후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효운님이라고 부르는데 효운님. 네, 그분들을 우리 효운님들과 효친님, 전우님 이 세 주체들의 우리 힘을 잘 모아서 네. 투자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 네.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쪽에 양쪽의 균형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위 5%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독립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독립적인 생각. 물론 이제 저의 생각도 들으시고 오종태 이사님의 생각도 들으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5%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5등 안에 들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 공부해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자기만의 독립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독립적인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이거를 많이 과학이 증명을 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DNA 유전자가 70%, 80%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를 보고 계시는 분과 투자병법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내서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만한 지적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5%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시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체가 맞아요. 이미 지능적으로는 5% 안에 들어가는데 네. 지능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심리라는 것이 예전보다도 점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효석 대표님께서 입고 계시고 저한테 선물해 주신 이곳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게 진실성이거든요. 진실성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실과 진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실은 지금 현재 이 단어는 객관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은 단어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해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진리가 가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는 진리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지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마음의 힘에 대한 부분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중요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최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이 부분으로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넣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근본은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의 건강과 이 두 가지 이성과 감성에 대한 세 가지의 조합을 한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투자를 1년 한 분이든 10년 한 분이든 우리처럼 한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든 우리가 3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한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이효석 대표님과 저도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30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까불다가는 여러분들이 1년 한 분은 1층의 높이, 우리는 지금 3층의 높이에 있다라고 하면 1층에서 실수하면 1층 높이만큼 떨어져서 다치시는 건데 저희는 3층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다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균형값을 가지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실력과 나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 개의 교집합의 균형값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가 좋죠.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M7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배트맨이라고. 브로드컴이 들어가서 B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트맨에서 뭐 애플, 아마존 뭐 다 들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브로드컴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의 주가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이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애플이 뭐 좋은 일이 있나요? 안 좋은 일도 없었지만 좋은 일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3.8조 달러예요. 그래서 곧 4조 달러 되게 생겼어. 네, 네. 근데 뭘 잘했나? 뭐 아이폰을 잘 팔아서 뭘 없어요. 근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AI 시대가 됐을 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아이폰으로 와서 니네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이제 관점.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은 지금 기대감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각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각도라는 얘기는 펀더멘탈을 벗어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테슬라 그리고 뭐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 좋은 퍼포먼스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효석 대표님께서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크 쪽을 많이 포커스를 많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의 균형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다른 스타일의 회사를 하나 생각하면 저는 에버크롬비라는 그 의류 회사가 떠오르고요. 지금 2024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테크 기업 외에도 괜찮은 성과를 낸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그랬고 화장품 업체들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꾸준히 쓰는 제품에 대해서 적정한 밸류에이션과 좋은 성장,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시 괜찮은 흐름들을 정고점을 계속 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스타일에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도 우리가 눈을 관찰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점에서 뭐 적정한 미국 주식에서 현재 잘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적절하다 하면 우리가 이걸 성장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가치주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서칭도 계속하는 그러한 흐름을 잘 찾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그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과 우리 이효석 대표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 영상이 제 평생 이제 남을 텐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시간에 또 제가 둘이 얘기할 날이 있을 텐데 오늘의 지금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둘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자, 밥 먹어. 네. 점심 먹고 뭐 어디 간다며? 뭐 안 맛있는 가? 거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네가 사준 거보다 비싼 거 사줘야 되겠지. 야,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나는 어? 아니 근데 형이 그 이야기 하느라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가 왜 긴장을 해, 긴장을 하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